네, 안녕하세요. 네, 윤인모입니다. 예, 제가 요즘 이제 의료 제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군데 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 제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대하고 복잡한데 이거를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안 알기가 이제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채널의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다만 여기 전달하고 싶은 거는 한국의 의료가 이대로 가게 되면 아프면 안 되는 나라가 된다. 의사들도 모여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 10년 뒤에 아프면 어떡하지? 그냥 죽어야지 하는 정도로 사실은 심각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한국의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변의 의료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뭐 의사증원, 공공의대, 뭐 필수의료 상수, 뭐 의사들 파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세계 최고의 의료라고 막 찬사를 받고 우리도 뭐 좋다고 하고 대한민국에 피신을 온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뭐 아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한국에 가서나 들어온 김에 무슨 뭐 건강검진도 받고 그리고 또 뭐 수술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봤죠. 그렇게 한국의 의료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소아과 환자가 13시간 동안 앰뷸런스를 타고 다니다가 그 안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 10년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내 최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막 병원에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 바로 옆에 있고 그 병원의 직원입니다. 근데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망을 했어요. 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잘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못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교육국으로 성장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15년 전에 비해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강대국에 지금 속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못 들어본 이야기가 오는 거죠. 나라는 성장했지만 의료 제도는 나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밖에서 들어보니까 가장 큰 목소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의사들은 파업한다고 그러고 또 수가 인상을 투쟁으로 하면서 올려달라고 하고요. 정부는 의사를 증원하겠다. 왜 증원하지 않느냐? 증원을 하겠다. 하면서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 만나기가 어렵고 여기 동네 병원 말고요.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어려운 질환을 치료하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를 증원해서 경쟁을 붙이면은 이게 의료가 또 풀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좀 어느 쪽이 잘 맞느냐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들의 만약에 수가를 인상해야 된다. 우리 또 가기 너무 낮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면은 그 강아지, 우리 반려견 많이 있죠. 반려견의 만약에 가슴 흉부 사진, 반려견이 아파요. 기침을 해요.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그럼 엑스레이 사진이 얼마일까요? 한 5만 원쯤 됩니다. 사람이 기침을 해서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얼마일까요? 이게 4,900원 정도 됩니다. 한 거의 10배 차이 가까이 나는 거죠. 강아지의 수가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로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혈액 검사 하잖아요. 혈액 검사를 할 때 반려견, 동물의 혈액 검사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것도 한 뭐 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사람의 혈구 검사는 이게 한 7,9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에서 20% 정도의 수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죠. 원가 이하의 수가. 원가를 올려라. 우리는 원가가 낮기 때문에 수술하고 진료를 볼수록 우리는 적자다. 이상하죠. 적자면 망해야 되는데 의사들은 지금 잘 살거든요. 그렇죠?
물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국민들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건 맞습니다. 이게 안 맞죠. 거기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수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동맥에 들어가는 하나의 무슨 관 같은 게 뭐 놀라지 마십시오. 한 2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독극물 라든지 잘못 먹어가지고서 위에 세척을 해내야 되는데 이때 끼는 고무호수가 있어요. 이 고무호수는 아예 가격 자체를 안 줍니다, 나라에서. 예,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 고무 업체가 생산을 안 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거 그냥 테이프로 붙여서 씁니다. 예, 생산도 안 하고 더 이상 하긴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열악해서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민 생각에 좀 이상한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의사 증언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그 의사가 부족하다. 근데 물론 우리가 상간오지에서는 적을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뭐 도시에 있는 분들 문 받고 어떻게 보면은 뭐 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역 앞에 가면은 병원들 그 안쪽에 빼곡하게 사실 주요 역세권은 거의 다 지금 병원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골라가는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예약하지 않고 그냥 가도 뭐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거나 뭐 하긴 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밖에만 열고 나가면 진료. 심지어는 저기 부산에서 있는 분이 감기 차원에서의 질환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진료받으려고 KTX 타고 올라옵니다. 감기 치료하는데 한 5천 원에서 만 원, KTX 왔다 갔다 막 10만 원.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많은 거잖아요. 의료 공급도 우리가 OECD 평균, OECD 공급 좀 졸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에 비해서 환자 한 명이 진료를 한 번 받을 때 우리 2배 정도 받는 정도로 받습니다. 그럼 이게 의사가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두 개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문제됐을까요? 일반 사람들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1977년도에 만들어진 의료제도가 보여지기 식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진 의료제도입니다. 근데 그 의료제도가 그동안 50년 동안 개선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50년 동안 누적된 게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50년 동안. 그럼 대한민국만 그러냐? 유럽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주요국들은요. 처음에는 복지의 특성상 보여주기 식으로 시도를 해요. 하지만은 인의 마음을 고쳐잡고서 이걸 제도화시켜서 안전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계속 개선을 했고 한쪽은 개선을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왜 보여주기 식으로 했느냐? 보여주기 식의 얘기를 보게 본다면 처음에 77년도에 시작을 할 때 의료 제도를 시작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의사가 양성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의사를 그냥 렌탈해서 쓴 겁니다. 또 하나는 병원을 짓지 못했죠. 그러니까 민간 병원도 그냥 빌려 쓴 겁니다. 정부에서. 돈도 없었죠. 그때 당시에 국민소득 $1,000였거든요. $1,000였는데 그냥 그 돈도 그냥 근로자들 모아서 사회보험료라고 해가지고서 건강보험공단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 모델 만들어서 돈을 모았죠. 그 돈 갖고 쓴 겁니다. 정부가 사실은 투자하고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국민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우리 제도만 만들었습니다. 대신 보여주기식은 뭐냐면 국민들한테는 우리 의사 만나게 해줬어. 의사를 만나면 안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죠. 하지만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제도였던 거죠. 가서 감기 치료 받아서 감기 치료 받으면 감기 치료를 다 완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그 CT라든지 뭐 이게 다른 치료는 다 개인 사비를 냈어야 되는 겁니다. 보여는 준 거죠. 또 하나 보여주기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은 무상 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도 뭔가 의료 제도가 있어야 됐던 겁니다. 거기에 뭔가 보여줄 게 필요한 거죠. 자, 우리도 드디어 대한민국도 의료 제도를 시작을 했어. 복지 제도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북한에 밀리지 않아. 이런 걸 보여주기를 할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보여주기식에서 이제 끝나면 해서 또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보여주기식이 어떻게 보면 민간의 것을 렌탈해서 쓰다 보니까 민간업자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죠.
하고 여러 가지 기자들 그 무슨 의료 기기상 그쪽에 있는 산업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렌탈에서 쓰니까 렌탈하면 뭐냐면 이익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 비슷하게 의료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면 이분들을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돈을 벌게 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시대 때는 군사정권 시절에서 서슬이 펄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여주기식 모델이 어떻게 된 거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됐느냐? 보여주기식 모델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보시면 무슨 팡 해서 계속 그 날아오죠. 무슨 쿠폰 주고 싸게 사세요. 해드릴게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엔 싸게 샀어요. 저가로 회원을 가입된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또 문자가 날아오게 되면 가끔가다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게 회원제 모델입니다. 회원을 가입을 시키고 거기에 가끔가다 고수익. 이게 회원제 모델인데 대한민국 의료가 딱 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의료 복지 모델로 갖다 쓴 거죠. 왜? 민간을 렌탈해서 썼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공공 저가급여는 뭐냐면 회원 가입은 뭐냐면 예를 들면 감기가 집에서 참고 있다가 야 우리 보험으로 치료해 줄게. 다 병원에 갑니다. 가서 저가로 어쨌든 간에 그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이 된 거죠 병원에. 근데 가가지고서 감기만 치료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서 CT도 찍어야 되고 뭐 아래 누가 무슨 뭐 영양제 맞더니 뭐 좋아졌더라 그럼 자기도 영양제 한 제 맞아야 되고요. 또 예를 들면 암 치료 잘 해주다가 어느 순간인가 수술 받아야 될 때쯤 되면은 갑자기 로봇 수술해야 되는 거죠. 그 로봇 수술 끝나고 나서 암 요양병원 가려고 봤더니 한 달에 비보험, 비급여, 사비로 내는 돈을 몇백만 원씩 써주지 않으면 입원 자체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회원제 모델을 만들어서 가끔가다 고수익, 이게 이제 민간 비급여고요. 회원제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접속하는 회원 획득이 바로 공공저가급여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저가급여만 의료비가 잡히는 게 아니라 이 아까 말한 민간 비급여 쓴 분, CT도 찍고 로봇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주사도 맞아야 되고 하는 것이 비급여로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의료비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한테 야 우리 의료비가 너무 많아요. 의료비 좀 낮춰주세요. 그러면 정치인이 했던 이야기가 했던 행동들이 이 비급여를 그 저가급여 감기를 뭐 제대로 치료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감기 1, 감기 2, 감기 3, 감기 3에서 계속 저급여로 회원을 넣은 거죠. 그럼 이것도 회원 획득이 된 거죠. 병원 입장에선. 그럼 또 다시 가끔가다 고수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악순환에 들어간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민간 비급여, 의료보험에 들어가지 않는 민간 비급여를 할 수 있는 과들은 잘 됐고요. 이쪽을 못하게 했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라든지 뭐 응급의학과라든지 흉부외과 이런 과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요즘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즉 보여주기식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을 의료 서비스 모델로 했기 때문에 필수 의료가 붕괴가 된 것이지 지금 그 자체에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면 국가의 시스템에서 뭔가 좀 조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료비를 줄이겠습니다고 해서 계속 강아지 수가가 5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천 원, 3천 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어떤 수가에 안 주고. 왜? 누를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안과에 가면 안과 질환 안 보는 데 많죠. 대부분 라식합니다. 피부과에 가서 피부 질환 잘 안 봅니다. 피부 관리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형외과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한 진료 받기 전에 MRI 찍기 시작합니다. 왜? 이쪽은 많이 올려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이 기형적 구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증 쪽으로 주사, 비급여, 통증 주사, 비급여로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암 수술이라든지 심장 수술을 할 때 뭔가 그 마취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마취과 선생님들의 그 페이가 수가는 그대로인데 어쨌든 간 마취시켜야 되니까 한 몇 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좀 느끼는 겁니다. 한 1, 2년 사이에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의료비 결국 오르겠죠. 이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끝에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의료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 부분만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원가 이하입니다. 원가를 올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은 얘기 안 하고요. 이쪽에 있는 비급여, 그런 거 보면 너희들 지금 그 상업화가 너무 되지 않았냐. 이걸 누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 전체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자기 유리한 것만 보여주면서 그냥 어쨌든 간에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싸우고 있는 통해서 누가 지금 가장 피해를 봅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국민들이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은 아마 이걸 거의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보시는 분들의 주변의 아버님이나 어머님, 아니면 친구분이 아팠던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모델을 바꿔야 돼요. 이 모델을 바꿔야 되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몇 번 헌법 소원도 내고 뭐 헌법재판소에다가 무슨 뭐 소를 제기를 해서 이게 잘못된 제도다. 이걸 좀 올바로 바꿔주세요. 근데 헌법재판소마저도 이 내용이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도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제도를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결국엔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제도를 만들 사람들은 사실 시민밖에 남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도를 갖다가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랬어요. 그럼 정치인들은요, 이걸 개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선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개선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OECD 평균이 한 의료비가 9%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4%, 5%, 6%쯤 될 때쯤 됐을 때는 그때도 의료비 상승률은 되게 빨랐습니다, 한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선하자는 이유는 돈 쓰기 명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가 OECD 평균 9%가 아니고 4%, 5% 정도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OECD 평균 되려면 우리는 돈을 더 써야 되는 나라입니다. 저한테 표를 주세요. 제가 돈을 더 써서 대한민국 의료를 좀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쓸 수 있는 좋은 쾌를, 자기가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그 찬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럼 개혁은 다음 정부가, 개혁은 또 다음 정부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나 내년, 후년쯤 되면은 OECD 평균을 대한민국이 드디어 돌파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드디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는 최근 몇 년간 의사에 대한 규제, 의료제에 대한 규제와 갈등이 그 과거 어떨 때보다도 훨씬 심해졌습니다. 이게 딱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아프면 안 되는 나라가 돼가고 있고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아프면 어쩔 수 없다. 우리도 그냥 희망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런 현실을 좀 잘 알고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이제 그런 그 시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